요즘 날이 추워지면서 엄마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 형과 엄마의 관계가 보통 사이가 아니니 말이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그 일을 써리모에게만 고백해 보겠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나에게는 3살 많은 형이 하나 있다. 그 형은 나와는 달리 키 크고 호남형의 피부도 하얗다. 형과 거리를 지나가면 나이가 많건 적건 대부분의 여성들이 형을 한 번 더 쳐다보고 지나갔다. TV에 나오는 유명 연예인만큼은 아니지만 분명 평범한 외모는 아니다. 형은 그만큼 잘생겼고 몸매도 좋았다. 아빠는 외국에서 일한 지 오래되었고 몇 년에 한 번씩 집에 오는 정도였다. 엄마는 우리 형제의 학원비를 대느라 늘 바빴고 하루에도 2가지 아르바이트를 하셨다. 엄마가 애쓴 결과 형은 이름은 없지만 대학 문턱을 넘을 수 있었고 화려한 대학교 생활을 했다. 형은 공부에는 관심이 없는 듯 했으나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에 마음을 다잡고 사는 듯 했다. 형의 외모는 정말 특별했다. 나는 평균 이하의 키에 피부도 안 좋고 외모도 평범한 수준이었다. 어릴 때부터 엄마랑 형은 저렇게 외모가 좋은데 나는 왜 그렇게 평범한지 의구심이 들었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형은 아빠, 친구가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우리 집에 오게 됐어. 내가 어려서 기억을 못하겠지만 말야 그렇다.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내가 5살 때 나당에서 놀고 있었을 때였다. 아빠는 형의 손을 잡고 집에 들어오셨고 형은 그날부터 내 형이 되었다. 부모님은 형과 나를 똑같이 대해주셨고 형도 우리 집에서 적응하며 지내는 듯했다. 형의 외모는 왠지 엄마와 닮은 부분이 있었다. 얼굴이 하얗고 짙은 쌍꺼풀의 몸매가 날씬했다. 하루는 다 같이 시장에 갔는데 상인이 엄마와 형을 보더니 모자가 입물이 아주 훤하네요 하고 칭찬을 하는 것을 들었다. 엄마는 꽤 뿌듯한 표정으로 우리 아들 너무 잘생겼죠 하고 응수하길래 형이 엄마의 진짜 아들인가 하고 오해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엄마는 형의 친엄마가 아니다. 형은 학창시절 소위 랄라리 같은 짓을 일삼았다. 아빠는 외국에서 일하시는데 엄마 혼자 아들 2을 키워내느라 진이 빠져 보였다. 내색은 안 하지만 형의 일로 경찰서에도 여러 번 불려갔고 그날 밤에 형과 조용히 얘기하며 다짐을 받는 일이 허다했다. 엄마의 깊은 한숨은 어느새 거쳤다. 내가 대학에 입학하고 형은 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머리카락을 박박 밀고 입대하는 형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한 표정을 짓던 엄마는 입대 후 형이 입고 갔던 옷이 택배로 오자 군대에서 사람 돼서 오길 바란다며 깊은 한숨을 지었다. 나는 그런 엄마를 위해 모범생이 되었다. 엄마에게 걱정을 끼치는 아들은 형 하나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형은 휴가를 나왔고 몇 달 전 보던 모습이 아니었다. 뭔가 생각이라는 걸 하는 것 같았다. 군대에서 사람이 돼서 오겠다고 다짐하던 형은 군 생활이 적응돼서 재미있다고 웃어 보였다. 우리는 그날 치킨에 맥주를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오랜만에 걱정 근심 없는 날을 보낸 뒤 기분 좋게 잠을 청했다. 새벽에 오줌이 마려워 화장실에 갔다. 안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문 앞으로 걸어갔다. 엄마와 형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혹시 누가 아프기라도 한 게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에
눈을 살짝 열어봤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형과 엄마는 남녀 관계를 하고 있었다. 나는 혹시라도 크게 소리를 낼까봐 입을 틀어막고 살며시 문을 닫았다. 아직 40대 중반인 엄마와 건장한 군인인 형. 그 둘은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모자간에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생각해보니 엄마는 아빠와 전화를 할 때마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빠는 가까운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도 집에 잘 오지 않았다. 엄마는 평소 온화하고 여성스러운 성격인데 아빠 얘기만 하면 유독 날카로워졌다. 형이 학창 시절 문제를 일으켰을 때 아빠가 옆에 없었고 도움을 청할 사람도 마땅치 않았던 게 사실이었다. 생활비를 붙여준다 하더라도 풍족하지는 않았고 엄마가 일을 해서 학원을 보내줬으니 말이다. 형은 휴가 때마다 엄마와 일을 치렀고 엄마는 형이 걱정된다며 면회를 다녀오기도 했다. 면회는 늘 1박 2일이었다. 하루는 엄마를 따라 면회를 간다고 했다가 엄마의 아니야. 나만 가도 돼 하는 싸늘한 목소리를 듣고 엄마와 형 사이에 뭔가 있다고 확신했다. 내가 알기로 여자는 거의 50살까지도 임신이 가능하다고 한다. 날씬한 엄마에게 무슨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했다. 엄마는 형을 만나고 온 날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였다. 형이 부대에서 잘 지내고 있고 엄마를 위해 PX에서 달팽이 크림도 사왔다며 엄마를 위할 줄도 안다고 흐뭇해했다. 매일 콧노래를 부르며 달팽이 크림을 바르는 엄마는 형을 난이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라면 저런 사고뭉치와 남녀 관계를 할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물어보지도 못했다. 형은 제대를 했고 대학을 졸업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꽤 탄탄한 회사에 취업했다. 엄마는 형을 데리고 양복과 구두를 사준다고 백화점에 갔는데 그때 그 모습은 마치 애인에게 예복을 맞춰주는 신부의 표정과도 같았다. 그 무렵 아빠는 집에 오셨고 폭탄 선언을 하셨다. 그동안 가정을 돌보지 못해 미안했다고 하시면서 현지에 함께 살고 있는 여성이 있다고 고백했다. 그래서 엄마와 같이 살 수 없다고 이런 이야기는 직접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다. 그때 엄마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형은 아빠를 노려봤다. 아빠는 엄마와 합의 이혼을 했고 모든 재산을 엄마에게 주고 떠나셨고 엄마는 한동안 멍하게 지냈다. 그때 형은 엄마의 방에서 함께 지냈다. 엄마와 형은 이제 같이 지내는 게 당연한 사이가 되었고 그 모습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내가 더 민망해졌다. 나는 형과 엄마를 더 두고 볼 수가 없었다. 내가 이 집을 나와서 사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고 엄마는 나의 독립자금을 쥐어줬다. 엄마는 형과의 관계를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엄마는 형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 듯 했다. 엄마처럼 젊고 예쁜 사람이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잘생긴 의부사들이 더 좋은가 보다. 형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형은 그 잘난 외모로 모델을 하거나 연예인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형을 키워준 양어머니와 그렇고 그런 관계가 된 것을 보면 세상에는 별 희한한 사이가 다 있다 싶다. 아버지와는 종종 연락하고 있다. 왜 혼자 살고 있냐고 물어보셨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엄마의 비밀을 지켜주고 싶기 때문이다. 친엄마는 나보다는 의부사들을 택했고 나는 이 생활이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 며칠 전에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들고 내 자취방에 왔다. 남자 혼자 살면서 꽤 깔끔하다고 웃는 엄마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내가 먹는 모습을 바라봤다. 미안해. 나는 내 아빠의 외도를 이미 알고 있었어. 형이 말해주더라. 형은 인생을 양아치처럼 살았지만 남자는 남자가 안다고. 집에 못 올 이유가 없는 사람이 처자식을 외면하고 돈만 붙여주는 건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 내가 너무 순진하게 살았나 봐. 엄마는 그때부터 엄마의 마음을 읽어주는 형에게 의지하고 살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엄마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 엄마에게 하기 어려운 질문을 했다. 엄마, 형하고 무슨 사이야? 엄마는 입을 열지 못했다. 내가 생각하는 그 관계 맞아? 내가 여러 번 봤어. 형하고 엄마가 같이 있는 건 말야. 엄마는 알고 있다고 했다. 나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했다. 하지만 형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그런 엄마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남자가 필요하면 사귀면 되지. 왜 의부사들이랑 그런 관계를 맺냐고 했더니 입을 닫아버렸다. 당분간 모른 채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하는데 엄마와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 이만 나가시라고 했다. 엄마한테 중요한 건 자식이 아니고 엄마의 잠자리 상대였냐고 소리 지르면서 말이다. 엄마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다. 엄마를 어디까지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형이 엄마보다 좋은 여자를 만난다면 그 관계가 정리될까? 난 지금도 엄마를 이해해야 할지, 엄마에게 화를 내야 할지 고민이 크다.